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도봉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최영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것으로 도봉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도봉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거해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도봉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들이 시작 발언을 한 후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후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과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지고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됩니다.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것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한 발언은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발언 시간 준수를 위해 디지털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두 분의 후보자들을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선동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선동 후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 오기영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기형 후보입니다. 네, 그럼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께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동 후보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선동 후보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늘 우리가 그래왔듯이 위대한 국민의 역량과 지혜로 이번 사태도 잘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20대 국회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4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저희 보수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정권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마음도 이제 실망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민생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한 삶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 김선동은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채찍질하면서 오직 도봉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봉의 발전을 위해서, 도봉의 힘찬 미래를 위해서 도봉산 프로젝트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 해 한 해 진척시켜 왔습니다. 1,836억 원이라는 역대급 예산도 확보해냈습니다. 또한 재선 의원으로서 원내대표에 도전해서 정치를 바꾸기 위한 큰 도전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전진한 4년이었습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한결같은 초심으로 더 열심히 4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삼선이 되면 그 힘으로 도봉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더 힘있게 도봉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검증된 군일꾼 김선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기영 후보 시작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기형입니다. 코로나19
이 재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인사드리기도 참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의료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막기 위해서 온 국민이 같이 활동하고 참여하고 어려움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방역 선진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앞으로 2주간 더 해야 됩니다. 함께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긴급 재난 수당 또는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그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지난 4년 전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동네 곳곳에서 만나고 실력을 다지고 동고동락하면서 준비해왔습니다. 이제는 오기영, 이제는 민주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기영 후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시작 발언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은 모두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후보자가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1분 30초 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중간에도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작년에는 최저 법안 처리율 및 국회 내 물리적 충돌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었고요. 최근엔 소외계층의 민의 반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대 양당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당리 당략을 앞세워 대치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에서 시급히 힘을 쏟아야 할 과제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오기영 후보자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정쟁으로 일관했다는 비난도 있고 성과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 구조상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쟁이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만들어가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의 경제적 어려움, 그로 인한 각계각층의 요구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제도적, 예산적 뒷받침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많은 개혁 과제의 요구를 받아안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발목각 잡기 그런 국회 속에서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중단 없는 개혁, 국정과제, 그중에서 특히 권력구조의 개혁, 이번에는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당한 부의 세습, 정당성 없는 부의 세습 극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구조에서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5년 단임제,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21대 국회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그런 개헌 논의도 계속돼야 됩니다. 일하는 국회, 이것은 여야가 함께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동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대까지 하던 이야기들, 이제는 그런 얘기들
흘려보내고 우리의 머리도 헹구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미래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미래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국회 내에 미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설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쟁이 아니라 미래로 달려가기 위한 비전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것을 첫 번째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제가 이번에 진출을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세대 입법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여야 간에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의 벽을 넘어서서 그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입법 그룹을 반드시 만들어서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폭탄을 청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유민주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시대적인 진영 논리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과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역적 폐해를 극복해야 하고 한반도 미래를 네, 1분 30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늘어감에 따라 민간 경제 위축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분위기가 점차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의 침체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일시적인 지원 외에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선동 후보자께서 먼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정말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러다가 도미노로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정책이 저는 이번에 너무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미시적으로 대책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기가 계속되면 심지어는 우리 세계 굴지의 대기업조차도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처할 위기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제 위기는 저는 경제의 논리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정부에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국적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SOC 사업 그 추진 속도를 늘려서 집행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시그널만 보여도 저는 경제 심리가 되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7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SOC 사업 줄여서 재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야 됩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야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봉만 하더라도 GTX 신호선, 우이바학 경전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우리 정부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경제가 순환이 되고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군안하는 얇은 지원책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네, 1분 30초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오경 후보자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주름살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정책의 논쟁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이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첫 번째,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 죽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건 경제적으로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들 긴급히 풀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이 잠시 쉬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게 긴급 재난 지원 금을 지급하자. 이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 자체가 모순되고 충돌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종에 따라서 영향이 좀 길게 되면은 그 업종에 따른 영향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특정 도산하지 않을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의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항공사 사장님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일단 소상공인 금융 정책 지원 대출을 해줌으로써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야 된다.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좀 더 과감하게 핵심 산업 항공업이든 해운업이든 지금
직접 고민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길게 보면은 이게 어느 기간 장기화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요를 증작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생활 SOC든 SOC 사업이든 그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1분 30초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처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악질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국들처럼 300년 이상으로 실형을 선고하거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성범죄 처벌 기준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성범죄 방지 대책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오기영 후보자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N번방 사건의 구체적인 것들 제가 같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자료들을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좀 황당하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관여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방법이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자료 공유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많았고 또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기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벌써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는 이유는 어떤 범죄 행위의 방법들이 과거와 달리 디지털 범죄화되고 있고 기존의 법에 따라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형법의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서 규정된 것만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신속하게 규제하고 또 국제의 공조를 통해서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적 보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의 강도는 높여야 됩니다. 처벌의 강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또는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성도 후보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 지도층까지도 관여가 된 이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적이고 대규모 범죄로 발전할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번방 가입자 명단 공개와 무관용 원칙이 준수될 때 범죄의 싹을 잘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위 고하 막론하고 명단 공개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그런 장치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직후에 곧바로 입법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범죄 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제정해야 되겠고 여성폭력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법률 대안을 모두 저희 당과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 맞춤형 범죄 예방 디자인 신규 설치, 그다음에 CCTV 설치 확대, 그다음에 여성 1인 가구 안전 종합 대책 마련, 그다음에 데이트 폭력 범죄, 몰래카메라 대책 등의 정책 대안도 꼼꼼히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디지털 성범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되겠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 능력이 저하된 노령 인구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복지 재원 확보가 젊은 세대에게 전가될 수도 있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이 누락되거나 엉뚱한 대상이 수혜를 받는 등 많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적절한 노인 복지 방안 및 세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두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선도 후보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갈등의 그 핵심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정년 연장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60세가 되면 정년 퇴직이 되고 민간 기업은 좀 더 빠릅니다.
이렇게 사실 근데 보면 지금 이 나이라 그러면 아주 정정한 나이입니다. 이런 정정한 나이에 계신 분들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두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른 일자리, 이런 고부가치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의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교육 강화를 통해서 직장을 옮기는 전직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와 여건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기회 사다리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미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미래세대 입법 그룹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 다뤄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빈곤 문제 해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복지에 있어가지고 철학적인 그런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원래 부족한 분, 없는 분들에게 많이 줘야 됩니다. 선택적 복지로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기영 후보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노인 빈곤 문제로 논의를 협소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도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고 복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60대를 노인으로 볼 것인가 다시 생각해보자 제안을 합니다. 60대는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합니다. 이분들이 경로당 가면 왜 왔냐 이렇게 구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50대 후반 60대 되면은 대기업에서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만 60세로 되는 분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80만 명이 넘습니다. 84만 9천 명 정도. 그런데 매년 새로 태어나는 출생 인구 최근에 보니까 88년 출생 기준으로 32만 6,800여 명 정도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체 경제적인 축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60대가 노인이 아니라 실제 장년의 연장으로 이렇게 사회적 인식을 하고 제도를 바꾸고 또 틀을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노인 일자리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됩니다. 네, 공통 질문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해서 질문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고 이에 대해 개별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을 위해 이한 시간으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작 전에 잠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가 공약에 관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후 나머지 후보자들이 개별 보충 질문을 하고요.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형식입니다. 공약 발표를 위한 모두 발언 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보충 질문은 각각 30초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2분 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은 후보자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기영 후보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영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동안 동네 곳곳에서 만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관심사 교통입니다. 속 시원한 교통, 사통팔달 교통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서울의 북부 관문도시 도봉이 미래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교통의 연결망 역할을 하는 도봉으로 만들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2022년으로 예정됐던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10여 년 동안 이한 논쟁과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과 국비로 만들어 나가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당기자 이런 겁니다. GTX 신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착공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한 5년 정도 거쳐서 완공된다라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앞당기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의 연장에서 동북 경전철이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에 우이 신설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전철 이외에 중랑구를 연결하고 노원구를 연결하는 그 경전철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북선을 지금 현재는 상계역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상계역에서 마들역 그리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그 방안, 그 거리가 약 3km 정도도 안 되는데 이걸 연결하면은 순환 경전철이 만들어지고 교통이 개선이 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봉에서도 KTX를 탈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국회의원 후보들과 도봉구 국회의원 후보 5명이 함께 기자회견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KTX 현재 수서 SRT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목포로 가는데 이 노선을 연장을 해가지고 청량리 그리고 도봉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연결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북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블라디보스토크 또는 심양으로 뻗어나가고 유럽으로 가는 고속철도 그게 미래의 중요한 교통망이 될 것입니다. 그 출발지로서 도봉이 KTX 고속철도의 연결고리 또는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도봉이 새로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KTX 또는 고속철도 유치 이와 함께 GTX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네, 경전철 같은 교통 공약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김선동 후보 개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우리 오기영 후보께 주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이방학 경전철이 우리 우이방학 경전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그다음에 강순순환선, 그다음에 또 우이방학 경전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서울시에서 하겠다 이런 질문입니다. 하겠다 그러는데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래 우이방학 경전철이 네, 제가 호명하면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기영 후보 답변해 주시고요. 2분 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이방학 경전철이 제가 알기로는 종래 민자 사업으로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 또는 타당성 있는 사업자,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지난 오랜 동안 표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정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서울 시비 60%, 국비 40%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 논의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 국가 차원의 국비 지급 관련 지원과 관련된 논의를 지금 승인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국토부 승인을 마치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마치면 그 이후에는 설계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설계 작업이 대략 한 1년 정도 될 텐데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중에서 우이방학 경전철이 구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2,300~400억인가요? 좀 수치는 좀 확인해봐야 되지만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먼저 주도하고 예산 집행의 가능성도 훨씬 수월하다. 따라서 국토부와 설득 그리고 서울시와의 소통 이를 통해서 조기 착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동 후보님 여기에 대한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아마 자동으로도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실제로 기초 설계를 하는데 1년 6개월, 금년 말까지 끝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서도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먼저 코멘트 그렇게 하고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 공약을 하셨는데 시간제 보육 서비스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자격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오기영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교통 공약 우선 중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교통과 관련해서 아까 그 지금 기간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 그걸 자동으로 되는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 관련해서 자동으로 되는 건 없죠.
우리 지금 김선동 의원도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에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가 또는 힘을 합쳐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또는 그 전 동안에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소속 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울시장과 소통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랑 정부 여당 집권당 후보로서 더 소통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기영 후보의 공약사항에 대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김선동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3분 주어집니다. 개별 보충 시간은 30초, 답변은 역시 2분입니다. 시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김선동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도봉의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4대 발전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보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도봉산 프로젝트입니다. 도봉산 프로젝트는 제가 당해년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당해년도 2016년 5억 원 규모의 사실 그 연구용역비가 5억이라 그러면 국가 사업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5억 원 규모 연구용역 사업을 확보를 해서 국비로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차에는 2017년에는 국가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을 했고 2018년도에는 연구용역을 완료를 해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봉산 유스 호스텔의 적합한 부지가 어디인지 이런 검토도 다 끝내놨습니다. 정확한 적합지도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 차인 2019년도에는 산학안전교육원 사업 부지를 매입을 하고 국비도 2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차인 올해에는 2020년도 산학안전교육원 사업 부지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임기 내 대규모 도봉산 유스 호스텔 건립 완료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부대 사업인 도봉산 레저타운, 자락길, 관광 허브 조성 모두 함께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봉구의 세수 증대, 상권 활성화 그리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모두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산 프로젝트는 도봉 발전을 위한 제가 끝판왕 공약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완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선의 힘으로 수건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우이방학 경전철 내년 착공하고 방학 마들역 동북선 연결해서 환상형 교통 체계 완성하겠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 문제 이번에 이제 3선의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전국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관련 지역들 대규모 대정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고도 제한 반드시 완화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사업 성대 야구장 부지 사업도 이제 제가 그립을 잡고 제가 직접 매듭을 지어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 도봉 발전 뉴 플랜에 대해서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신호선 조기 착공과 도봉산역 정차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철 1호선 출퇴근 시간대에 우리 도봉산까지 올 수 있도록 제가 열차를 증편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 이동의 중학교 신설, 도봉 물류센터, 파크 골프장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균형 발전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상업 지역 확대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기영 후보 공약에 대한 김선동 후보 공약에 대한 오기영 후보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야구장 부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했다가 지금까지 된 게 없습니다.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까? 네. 아니 우리 오기영 후보께서 아직도 이해가 불충분하셨다니까 조금 유감인데요. 성대 야구장 부지 사업은 사실은 대규모 유휴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는 특혜 조건으로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기부의 몫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의 66.08%를 지역 사회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올까 하는 것을 협의하는 단계인데 이미 상당히 진척이 돼 있고 지금 여기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드리는 시의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도봉 이동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제2 보건소 설치 또 그리고 주민 체육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임대주택 300세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그만큼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고 다행히 도봉구청에서도 이것을 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만들어냈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초일류 삼성의료원을 저희가 유치하고자 했었는데 제가 재선에 실패한 이후에 이 공약이 없어졌었고 이동진 구청장이 이름만 바꿔서 상급병원 유치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매듭의 단계로 들어가 있고 임대주택 문제만 해결이 되면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서 매듭이 지어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답변에 하시기 전에 이름을 호명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경 후보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성대 야구장 부지 병원 유치하기로 했다가 지금까지 유야만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병원 유치 관련돼서 김선동 의원이 뭘 했는지 참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봉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이 2019년 5월 1일 국민의 날 행사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국비를 끌어들여서 산업안전교육원 480억짜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네, 지금 질문 30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다 끝까지 안 돼서 제가 다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헤아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아까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은 그런 말씀은 지난 4년 동안 이미 이동진 청장도 그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포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코멘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봉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물으신 게 제가 정확하게 포인트의 논점을 모르겠는데 하여간 말씀을 조금만 좀 제가 시간을 양해해 드릴 테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들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시간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그냥 그대로 다시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 국비를 끌어들여 산업안전교육원 480억짜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라고 당시에 발언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그 481억 원짜리 그 산업안전교육원을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제가 유치한 도봉구 유치를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요 1년 동안 정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오늘 제가 그 막대한 그런 예산을 통해서 유치한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모 사업을 우리 도봉구에 유치를 했는데 왜 이것이 공모 사업으로 바뀌느냐? 그래서 제가 기재부 쪽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거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도봉구에 유치했는데 이걸 딴 데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힘들게 해서 도봉구로 이 사업을 확정을 지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지 매입비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도봉구에 유치 완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과열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렇게 다시 좀 캄다운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후보자들 주도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도하는 토론입니다. 자유 발언 시간이 아니라 이제 후보자께서 직접 토론을 이끌어내시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리고요. 상대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을 경우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1분 이내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선동 후보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이방학 경전철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정도 상황이면
사실은 상당히 쉽게 내년 착공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결정적으로 오기영 후보께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기여를 해서 내가 여당이니까 뭐 이런 원팀으로 해가지고 그걸 잘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하시겠지만 뭐 그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3선이 되고 제가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회를 사실은 우리 우이방학 경전철이나 고도 제한 문제나 GTX 신호선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국토교통위에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3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까지 되면 이 사업을 훨씬 더 제가 더 빨리 신속하게 앞당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기영 후보께서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기영 후보께서 한번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참을성이 있는 그런 답변을 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공약을 보니까 김선동 후보의 공약과 저희 공약이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근데 그 공약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제 그 공약을 위해서 누가 노력했는가 또는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 김선동 후보께서 재선 의원이시면서 실제 이 우이방학 경전철에서 무슨 기여를 하셨는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전 집권 여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박원순 시장과 그다음에 시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 우이방학 경전철 문제를 꾸준히 소통해가고 촉구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제주도 고도니까 제가 예. 뭐 색다른 답변이 안 나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 결정적으로 이게 앞당길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 우이방학 경전철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까꾸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 시간을 너무 또 소진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경 후보께서 지금의 도봉을 놓고서 도봉의 제자리 걸음이라는 다형 현수막을 상당 시간 동안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오기영 후보께서 우리 도봉에 오신 지 불과 4년 되셨습니다. 도봉 출신도 아니셨고 도봉에 이제 낙하산을 오셔서 4년 지켜보신 겁니다. 그 4년 전에 저 김선동이 그리고 도봉 구민들이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뛰었는지 아직 이해가 충분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초선 의원 되고 나서 동부간선도로 이거 미래를 내다보고 나서 이거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정말 시속이 정말 떨어져서 주차장화돼 버리겠다 출퇴근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는 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 지역에 초중 5개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 제가 건립해냈습니다. 운동장에 잔디도 굉장히 많이 깔았습니다. 자유형 국립고, 자유형 사립고, 과학중점고 모두 유치해냈습니다. 초중고 거의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해줬습니다. 도봉산에 가면 디자인 거리 돼 있죠? 그거 제가 해냈습니다. 방학 북구역 신설돼 있습니다. 그거 버스 중앙차로 가면서 없어졌던 거 신도봉시장 상권 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유용하시도록 해냈습니다. 방학천, 우이천 그거 저희 아젠다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챙겼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지금 이제 불과 4년밖에 관찰을 안 하시는 입장에서 도봉이 여전히 제자리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굉장히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도봉의 제자리 걸음 유효한 발언으로 고집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때문에, 네. 예. 그동안 동네 곳곳에서 우리 주민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말씀하십니다. 도봉이 나름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발전이 필요하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미온 공장, 삼양 몇 가지 그 제조업 시설이 있다가 사라지면서 주된 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말 산업 또는 이제 택시 회사가 있고 그 외에 택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다수가 계시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체 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남으로, 종로로 또는 주변 지역으로 출퇴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의 불편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거 교통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변화가 바로 이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든 산업이든 뭔가 이 산업적 구조적인 큰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당장 대안을 못 만들더라도 좀 중장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그림이 뭐냐? 네, 그걸 답변 제대로 해야 된다. 마무리 이런 요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 요구의 전제가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들을 받아안고 풀어나가야 되겠다, 풀어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오기영 후보님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오기영 후보님 그 공약 중에서 제가 보니까 조금 역점을 두고 계신 게 사통팔달 우리 교통 공약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도봉구가 과연 교통이 사통팔달 되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도봉이 정말 도봉 구민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 도봉의 경제가 살고 할 것이냐 저는 약간 그것은 회의가 듭니다. 그것보다 저는 오히려 제가 공약하고 있는 도봉산 프로젝트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도봉구청이나 우리 오기영 후보께서도 같이 동의를 해주시고 힘을 합주신다면 정말 우리 도봉구를 살리는 그런 공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산 그러면 흔히 우리가 세계적인 명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도봉산이 사실은 우리 삶에는 제약이었습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고도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축 규제, 여러 가지 제약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봉산이 세계적인 명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작 제약만 만든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거꾸로 우리가 활용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도봉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도봉산 까꾸로 보면 기네스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인구 이동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립공원입니다. 그럼 이런 산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봉산 프로젝트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꼬이는 것 그걸 하자. 그 한 방이 뭐냐? 그건 도봉산에 대규모 유스 호스텔 유치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유치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4년 전에 2,000객실 정도의 대규모 유스 호스텔 유치하자고 그랬습니다. 2,000객실 유치하면 우선 한 사람씩 거기에 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명이 도봉구 일대를 돌아다닙니다. 2명이 자면 4,000명입니다. 3명이 자면 4명이 자면 8,000명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꼬이게 만들면 우리 도봉구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돈 쓰게 질문 하는 토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토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기영 후보께서 아직까지도 진전이 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진전이 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근거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번 디베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근거를 도봉구의 변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창동 아레나 중심으로 문화산업 유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창동과 그 길 건너편 노원구 차량기지까지 포함한 신경제 지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노원구 쪽에는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다음 창동의 아레나 중심으로는 문화기업을 유치하겠다. 한류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종문화회관이 2,000석 규모인데 아레나가 한 2만 석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있다면은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요구가 사회자님 그 제 연장에서 질문과 다른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방학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제 파급 질문 효과가 있어야 다른 되는데 걸 네, 그러면 저기 저 마무리해 주시고요. 답변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와 비교된 이제 도봉을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문화산업에 이어서 도봉산 네, 프로젝트가 그게 상응하는 제가 것이냐. 씁니다. 네, 마지막 예. 지금 다른 알겠습니다. 답변하고 정리 계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동 신경제 구상 그것 우리 오경 후보님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초선 의원 시절에 그 당시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서 서울 동북부 르네상스의 기본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 신경제 구상 그겁니다. 그것에 변형된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레나 공연장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더 얹어진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토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기영 후보 주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분 시간을 드리겠고요.
상대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하실 때 가급적이면 1분 이내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년 전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선동 후보께서는 박근혜 전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 부시장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신 뒤로 정무비서관 지내셨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여쭙고 혹시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도봉 발전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또 옛날 거를 또 아프게 짚으시네요. 질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왜 반대표를 던졌냐면 그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지만 저는 대통령이라 우리 대한민국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탄핵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대통령도 또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반대라는 그런 입장을 던졌고요. 제가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 그 양 측면에서 모두 사실은 유감이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예. 공식으로 아마 못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입장을 확인드립니다. 예. 실제 아픈 추억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는 불행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탄핵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 저도 그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선관위 자료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나와서 지난 4년 동안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과 관련된 의정계획서, 2016년 계획서, 2018년 평가정보, 2020년 평가정보 관련 자료들을 현역 의원실에서 아마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6번 서울 도봉을 김선동 후보는 이게 자료가 제출이 없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 왜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김선동 국회의원이 초선 재선 하면서 8년 동안 우리 도봉 발전을 위해서 역대급 그런 일을 해냈다. 그리고 공약하지 않은 사항까지도 찾아가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는 인정해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매니페스토? 제가 여쭤보는데요. 네, 자료 제출을 안 했다. 예, 그래 매니페스토 왜 안 했냐? 예, 근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짧게 매니페스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니페스토에서 지금 그 요구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사실 너무나 기계적입니다. 프리퀀시만 맞추면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들 했다 그러면 그것이 마치 무슨 뭐 8, 90% 한 것처럼 됩니다. 근데 지역을 위해서 정말 끝판왕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면 그 끝판왕 공약 그 사생 결단을 하면서 4년 내내 해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선동 도봉산 프로젝트 이게 2016년도 공약 중에 일부죠. 그렇죠. 그리고 이 네. 내용 중에서 지금 와서 도봉산 프로젝트 시행된 게 뭐가 있다. 나는 이 정도 했다라고 이 매니페스토 평가 보고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짧게 쓴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도봉산 프로젝트 된 거 없다 그러시면 이제 아마 그 옛날에 공약했던 그대로 하시는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도봉산 프로젝트의 본질은 뭐냐면 도봉산 유스 호스텔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나머지 자락길 조성이나 테마공원 조성이나 테마 무슨 뭐 아울렛 조성 이런 게 하는 것들은 다 뒤따라 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의 한 방은 도봉산 유스 호스텔 건립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얘가 연구교육 사업 5억이나 집어넣고 있고 그것이 2018년 6월에 연구 보고서까지 확정했다는 겁니다. 국가 사업으로서 코드 심기를 해낸 겁니다. 예, 그럼 엄청난 제가 다시, 큰 거부를 띈 답변은 겁니다. 1분 시간은 정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김선동 후보께서 도봉산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도봉산 프로젝트라는 그 컨셉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름 아이디어고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 공약 속에서 유스호텔 유치하겠다, 레저타운 조성하겠다, 아울렛 조성하겠다, 도봉산 자락길 실질적으로 된 게 없다라는 이제 지적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지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성과가 있었다면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적어도 도봉산 프로젝트는 뭐가 있었다라고 보고서를 내도 되는 건데 굳이
왜 명료하게 못 내는가? 그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덜 한 게 시간 안 있습니다. 주시나요? 제가 그 요건 좀 반복이라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아니 그 답변할 시간을 꼭 주셔야 되는데. 예. 제가 차분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겁니다. 2019년 5월 1일 도봉구 구민의 날 행사 때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틀리면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도봉구에 국비를 끌어들여 산업안전교육원 480억짜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80억이고 예산 확보입니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 있죠? 네. 그러면 실제 480억짜리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원래 총 사업비가 481억 아닌가요? 481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계획서도 사업 계획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예를 들어서 도봉구청에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 사업과 사업 규모와 관련해서 그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보면 520억, 481억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이게 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5억 6천만 원을 도봉구 사업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첫째 사업으로요. 자, 그러면 그런데 그 이후에 네, 답변 마무리하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사업으로 전제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업이 어느 사이에 공모 사업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떤 작용인지 제가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은 제가 여기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것을 우리 사업으로 확정해서 노력을 했고 이것은 본디 우리 사업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김선노 의원께서는 국회 예결위원도 하셨고 활동하셔서 예산 확보라는 용어를 잘 아실 겁니다. 예산 편성, 확보, 예산 초안 준비 다릅니다. 의미가. 그래서 예산 확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그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야 확보란 말을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데 그 말을 그래서 직접 김선노 의원께서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요? 무슨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원래 총 사업비 얼마 규모라고 제가 늘 그 문제를 적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행사 와중에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아마 그것을 문제시 삼아서 그렇게 아이가 뭐 그거 갖고 좀 논의도 나름대로 하시고 그랬던 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위는 뭐냐면 총 사업비 규모가 이런 거다라는 거고 그게 도봉구로 오게 돼 있다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저도 뭐 이걸 가지고 법리적 논쟁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제 제가 늘 도봉산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예. 총 사업비 규모로. 이제 취지는 저도 이제 그 정도의 규모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지만 늘 국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공약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 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공약을 이번 선거 때마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약을 발표하면 그 발표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변명하다 보면은 이 매니페스토 신고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봉산 프로젝트든 또는 무슨 학교 설립이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의도는 이거였다. 나중에 선거할 때의 공약의 취지와 선거 끝나고 나서 4년 지난 뒤에 그 공약의 취지가 달리 해석된다면 누가 감히 우리 주민들께서 김선노 후보의 공약을 믿겠습니까? 네. 1분 30초 남았는데 혹시 예. 다른 또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답변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시면. 예,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김선동 후보께서 도봉산 프로젝트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산업안전교육원 이게 교육기관인데 실제 속초 소재 국립등산학교나 기능이 중복되고 실제 이 산업안전교육원 자체가 도봉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도봉구 지역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1분이 남았기 때문에요. 40초 정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예, 이제 20초 정도 그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산학안전교육원과 관련해서 이게 도봉산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봉산 프로젝트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봉산 프로젝트는 사람이 도봉에 꼬이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그게 도봉구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도봉구로 끌어오는 겁니다. 등산학교와 기능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서울에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보통 산림청에만 이 기관 교육 안전교육을 주는데 그것을 제가 기재부하고 싸워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수도 서울에 할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우리 도봉에 할 수 있도록 끌어온 겁니다.
여기에 연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는 체육 부대 시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입니다. 예, 네, 이것을 마무리 가져온 발언, 거는 네, 박수를 받아야 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입니다. 예. 저는 도봉산 프로젝트 뻥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논평하고 싶습니다. 네, 열띤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는데요. 네, 시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모든 질의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모두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 후보부터 먼저 말씀 주시죠. 도봉 구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이라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주민들께 선택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2주간에 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하는 그 어려움 견뎌냄 우리가 코로나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고 서로가 백신이 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코로나를 극복했으면 싶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 남발하는 정치 이제 심판해야 됩니다. 무슨 역대급 압도적 끝판왕 여러 가지 말만 거창했던 도봉산 프로젝트 4년 지나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4년 전에는 도봉산 프로젝트 이야기해놓고 지금 다시 도봉산 프로젝트의 완성 뭘 진행했어야 완성할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기 발전한 것, 변한 것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는 무책임한 정치, 말만 뻥튀기는 정치 심판해야 됩니다. 저 오경 총선에서 지난 4년 전에 낙선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지난 4년 동안 동네 곳곳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동고동락 하면서 어떤 말씀을 받아안고 일해야 되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실력을 다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지역의 변화, 대한민국의 발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기영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그동안 준비해온 걸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한반도의 평화경제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도 후보 마무리 발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은 우리 유권자분들께 감사한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오기영 후보 제가 참 같이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국가 예산 심기까지 한 이런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뻥이다 이렇게 동료 정치인에게 열심히 일한 의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조금은 서운한 느낌도 조금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김선동 재선했습니다. 재선하는 동안 우리 오기영 후보 보지도 못한 초선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재선 때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저희가 어려웠습니까? 저주받아서 이제 없어져야 될 당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도봉산 프로젝트 보통 예산 그러면 연구교육비 그러면 몇 천만 원 줍니다.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 사업으로 코드를 심은 겁니다. 큰 거부를 내디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봉산 유스호스텔 그 예산 부지도 그 연구 요역 사업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 잘하면 도봉이 사람이 넘실대는 그런 지역으로 뜹니다. 그리고 도봉산 프로젝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보관 또 하나 곧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완성해 갈 겁니다. 이것을 완성해내는데 시간 필요합니다. 바로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진 청장, 아레나 공연장 10몇 년 걸렸습니다. 이거 뻥입니까? 기다려서 결국 지금 하겠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김선동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명예에 먹칠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선의원 하면서 원내대표감으로도 성장했습니다. 4년 동안 국감우수위원 했고요. 그리고 4년 동안 입법우수위원도 했습니다. 더 한가위 그런 얘기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덜도 말고 김선동 같은 사람 뽑아주십시오. 새로운 사람으로 언제 실험할 기회를 다시 갖겠습니까? 이미 마음속에 김선동이 국회의원이라고 되게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 열심히 하는 큰 일꾼 네. 김선동 선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두 후보자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론을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꼭 주권 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도봉구 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